두 번째 시간은 교리교수법입니다. 교리교수법이란 교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뜻합니다. 교리교수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가르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먼저 가르친다가 도대체 무엇인가,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침을 통해서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에는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교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피교육자가 스스로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호 교육하게 만드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이 세 가지 기본 구조가 서로 결합하며 성립을 합니다. 누군가는 피교육자가 스스로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섞을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사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사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진, 어떤 교육론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업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교리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리교사는 본당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본당에 신부님, 수녀님들이 계시지만 아이들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고 그들에게 교육을 가장 밀접하게 교육을 주도하는 사람은 교리교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리교사가 그러면 교리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듯이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학생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테오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이처럼 선생님들 또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교리교육의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교리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교 교육은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리교육은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여 그 피교육자인 학생을 복음화시킨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리교육은 믿음의 지식을 전하는 교육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전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을 다시 단어를 조금 더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치자면 신앙 형성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청소년이란 땡땡이다.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 내가 느끼고 있는 청소년 무엇인지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본다면 내가 현재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보시면서 내가 현재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학생들을 이해하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사춘기 시기에 놓여 있고, 사춘기 시기는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부르죠. 이제 사춘기에 놓여 있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그들이 사춘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 학생이 평소에 잘하고 너무나도 나의 기대에 맞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음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그래도 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최대한 그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많은 기대감으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하기 어려운 것을 시켜놓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실망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반응에 잘 대처하라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와 무관심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학생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보여줘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관심을 바라는 학생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야 할 때는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적절히 관심을 끊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통합돼서 결국 이 말을 드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이 먼저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기보다는 한 번 더 참고 이 학생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다른 반응, 어떨 때는 칭찬해주고 어떨 때는 화를 낸다면 학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화를 낸다거나 다그친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단에서 나눔교리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나눔교리 원칙 첫 번째는 나눔교리는 강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네 가지: 전염, 나눈 것, 선입견, 3분 요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교리 교육은 신앙 형성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운 것보다는 나눈 것이 더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것보다 친구와 함께 모르는 것을 친구에게 물어볼 때 더 오래 기억나는 것처럼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성사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학교 수업 시간처럼 배운 것보다는 내가 내 생활 안에서 나는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나누는 것이 그 듣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더 오래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 나눔을 싫어한다는 선입견을 깨라입니다. 흔히들 학생들은 나눔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눔교류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줄 친구 혹은 말해볼래라는 교사가 물음을 던졌을 때 많은 학생들이 싫어요, 몰라요,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 학생들이 나눔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사춘기 시절에 있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눔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나눔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방법을 알게 해준다면 충분히 나눔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다면 3분 정도로 요약해서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혹은 나눔교리 진행자가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나눔을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한 나눔교리 진행자는 자신의 말을 줄이고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을
3분 정도로 요약해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교리 원칙 두 번째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친구, 고민, 친절, 정확입니다. 첫 번째,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칠 교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친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원에 가면 또 과목별로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 한 명당 한 수명 정도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성당에까지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가르치려 든다면 학생들은 아마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칠 교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친구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지금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성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고민, 정말 작은 고민이라서 도대체 저걸 가지고 왜 힘들어하나, 왜 아파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정말 큰 고민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을 청소하다가 학창 시절에 썼던 글쓰기 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노트를 보니까 세상의 모든 고민을 제가 다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너무나도 고민되는 그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는 학생에게 엄격하기보다는 친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마음을 나눌 친구랑 통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엄격한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학교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과연 나는 엄격한 선생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을지 아니면 친절하고 내 마음을 나눌 친구에게 나의 나눔을 하고 싶은지 선생님들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교사에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교사들이 섣부르게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이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교사와 학생들 간의 신뢰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아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소위 말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선생님이 그런 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눔교리 원칙 세 번째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듯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신앙, 겸손, 들으며 배울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학생은 생각보다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나눔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보다 신앙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학생들도 나만큼이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가려는 신앙인으로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겸손하지 못한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척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학생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며 비판하지 마라.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내가 더 인생의 선배니까, 더 많은 것을 아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봤으니까 학생들의 나눔에 자꾸 토를 달게 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은 잘못됐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눔에 비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점점 입을 닫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나눔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학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생각보다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학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교사라는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을 나도 모르게 그 학생을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제가 교육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어떤 행사 때문에 왔던 학생으로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형과 초등학생 혹은 중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질문했습니다. 형, 성체는 어디서 만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형이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지 멍청아. 순간 전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말이 저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체는 원래 공장에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밀떡이다. 그런데 미사 시간에 신부님께서 축성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된다라고 동생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순간 머리에 종소리가 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성체의 본질에 대해서 저렇게 알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눔 교리를 하면서 가운실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로부터 배웁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은 솔직함에서부터 시작된다입니다. 키워드는 진심, 자신, 정답,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이야기하라입니다. 나눔을 하다 보면 나는 선생님이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에 점점 내 나눔에 살을 붙입니다. 혹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각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눔은 진실해야 됩니다. 내 진심을 얘기해야 학생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그런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민감하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혹은 살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의 나눔이 진실될 때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위의 거랑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솔직하게 말해라. 나눔을 하다 보면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선생님들이 자신의 나눔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이 나눔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나눔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것을 느끼고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학생 각자가 살아온 경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을 지켜라. 학생이 나눔 교리에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나눔 교리를 하는 이 공동체에게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을 했다고 해서 이 그룹 밖에서 다른 친구들까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나눔교를 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마음이 열린 것이기 때문에 나눔을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여기서는 말할 수 없겠다. 네,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점점 더 입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교리 전후로 꼭 이 교리에서 나온 얘기는 비밀을 지키자라는 약속을 다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하게 이 시간에 나온 것들은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이 시간 동안 여기서 우리가 나눈 얘기들은 우리들만의 비밀로 하자라는 약속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리만큼 친교도 중요하다입니다. 키워드는 1시간, 면담, 연락, 적어줘라. 첫 번째는 교사는 학생을 일주일에 단 1시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열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일주일에 단 1시간 교리 시간을 만나고 뭐 미사 시간 1시간 앞뒤로 30분씩 해서 길어야 일주일에 학생들을 3시간 정도 만나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어떤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는지 내 마음을 얘기하는지 생각해보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기 시작 전 그리고 학기 중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면담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가정 환경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친구가 뭐 편부모 가정이다. 그런데 나눈 질문에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내가 그 친구가 편부모 가정인 것을 모른다면 어머니가 없는 친구에게 어머니가 안 계신 친구에게 너의 어머니는 어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친구는 거기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면담을 통해서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 3일 전에는 학생에게 연락하라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교리를 한다면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에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번 주에 몇 시까지 상담에 오면 된다 혹은 이번 주에 오지 라고 연락을 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연락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혹시 까먹고 다른 약속을 잡으려는 친구에게 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매달 책을 나눠줄 때 첫 1페이지에 있는 하늘에서 도착한 편지를 적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생님들이 편지를 적어주게 되면 학생들은 그 책이 선생님의 글이 담긴 선생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담긴 편지가 있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재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그래도 적어줬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책장에 꽂아놓게 됩니다.